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거두절미하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선두로 지키고 있는 이 낸드 쪽에 지금 지각 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계속 지금까지 군불만 떼다가,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결국, 요 부분에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설마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블룸버그에서 뜬 소식이고요. 글로벌 랜드 플래시 2위 업체인 일본의 키옥시아, 이게 예전에 도시바 계열입니다. 도시바입니다. 자, 2위 업체인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4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WDC라 그러는데 약자로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선 2002년 이후에 낸드 플래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 자,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견제가 거세지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지금 마이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여기도 디램처럼 3개사, 물론 지금 뭐 4개사지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르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합병에 합의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두 회사의 합병은 웨스턴 디지털 랜드 사업부만 분사를 해서요, 키옥시아와 합병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랜드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병 법인의 본사는요, 일본에 둡니다. 일본에 두고 키옥시아 경영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거의 이제 키옥시아 쪽으로 랜드가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로 되는데요. 웨스턴 디지털도 경영에 공동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요. 자, 블룸버그는 이들이 만약에 힘을 합치면 삼성전자에 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치면 딱 삼성전자 점유율과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보시면 조금 더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거의 양강 이약 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합쳐도 두 회사 지분율이 안 되죠. 기타가 3.9%인데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생각보다 적지는 않죠.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뭐 1% 그 미만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회사가 합병에 성공을 하면 삼성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어 이제 키옥시아 21.5%, SK그룹은 솔리다임하고 SK하이닉스 합쳐서 15.35%,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은 15.2%, 마이크론은 10.3% 순인데요.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산 점유율이 36.7%로 삼성을 넘어섭니다. 자, 인텔 랜드 공정을 인수하여 3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의 입지 역시 상당히 위태한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선 두 회사의 합병 뉴스가 상당히 반가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낸드 시장은 구조적으로 경쟁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디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43%, 거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SK하이닉스 24%, 마이크론 28% 등 이 세 개 메이저 업체가 독과점 구조인 디램과는 상당히 다르죠. 자,
지금 과거 디램 시장은 치킨 게임, 뭐 서로 이제 물러남 없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하나씩 낙오가 됐지만, 지금 이제 낸드 시장에서는 어느 업체 하나 이제 낙오될 곳이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나라 주력 반도체 기업이기에 적자가 지속돼도 정부가 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분께 보시면 됩니다. 키옥시아하고 지금 특히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키옥시아 하나밖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살려야 되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그나마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 반도체 업체의 적자 대부분, 상당 부분이 지금 낸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지난 1분기 4조 5,8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에도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지금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 상반기에 6조 3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하고 SK 하이닉스의 적자 중에 거의 한 80%가 낸드에서 발생을 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적자가 커지면 거의 대부분은 뭐다? 예, 낸드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속절없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디램과 달리 각 업체가 감산을 선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트렌드 포스트에 따르면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3분기에도 낸드 가격은 3에서 많게는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램하고 다르게 낸드는요, 이렇게 좀 어떤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 업체들 간의 조율이 잘 안 돼요. 왜냐?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는 디램보다 가격 탄력성이 큰 낸드의 특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업턴 사이클을 만나면 낸드는 가격 회복이 빨라서 이때의 과실을 얻기 위해 서로 버티는 게 유리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의 합병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추격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낸드는 다른 반도체보다도 이 기술 장벽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내놓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이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자, 중국과 글로벌 선두 기업의 기술 격차가 디램과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5년 이상, 거의 뭐 10년까지도 보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최근에는 좀 더 벌어진 건 있어요. 지금 뭐 128단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합병되는 게 뭐 순조롭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같이 합칠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도 미국은 뭐 당연히 자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ARM, ARM 인수하려 했을 때도 이제 각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중국 쪽에서도 합병을 이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저는 합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4위 업체의 기술력이 바로 1위로 올라서진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전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176단 4D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키옥시아가 그때 잘해야 한 150단, 162단 뭐 적자도 나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일 약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